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공계 직무죠. 생산, 제조에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타파 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가 8번째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직무는 바로 생산입니다. 기존까지의 직무가 우리가 이공계 그 친구들이 아니라 인문상경계 친구들을 위했던 그런 직무라고 한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 이공계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 생산, 제조에 관련된 부분, 그 직무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무래도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회사들의 관련된 정보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고 또 실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아자동차에 있는 그 블로그입니다. 생산 공장 생산 기술 직무 인터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생산 직무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하네요. 했더니 생산 직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있고 생산 관리가 있고 생산 기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 잘 아시겠지만 근데 제일 처음 나오는 건 바로 생산 직무입니다. 생산 직무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자동차를 완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죠. 자동차를 조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죠. 수만 명의 실무자들이 수많은 생산 공정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일이다.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거는 뭐냐?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 제조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플랜트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조립하는 일이다. 어디에서? 공장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공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국내에는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3군데가 있을 거예요. 광명, 화성, 광주. 총 3곳의 생산 공장이 있고 결국에는 뭐 하는 것이다? 제조하는 곳이다. 그렇죠? 근데 만들어내기만 하면 된다? 아니죠. 품질에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적기에 우리가 몇 대의 차를 갖다 팔아야 되니까 어느 일정 시간까지는 차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생산 관리적인 면이 있겠죠. 실질적인 공장의 생산 운영적인 면. 그다음에 공장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시설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 시설 내에서의 다양한 에너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조립 1부에 있는 한광덕 대리라고 하는 분과 품질관리 2부에 있는 구봉정 사원이 한번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물어봤어요.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 플랜트라고 하는 부분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실제 이걸 보기 전에는 어떤 이공학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부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되게 좀 어이가 없죠. 긍정적인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우리가 다른 직무일지라도 필요한 긍정적인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다짜고짜 필요하다고 하네요.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직무와는 달리 현장 생산직 분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소서를 쓸 때 면접을 볼 때 정량적인 부분들만을 강조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게 1차적인 버전인 거고 2차적인 버전은 무엇이다? 내가 실제 여기서 근무할 때 아까 수만 명의 실무자들이 근무한다 그랬잖아요. 수만 명의 실무자들이 같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겠죠. 무슨 말이냐? 사람과 관련된 일은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존재한다. 실제 생산 공정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설비 기술자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시설 설비 자체에 대해서 공정 자체에 대해서 무엇인가 개선을 하려고 할 텐데 실제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부분은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즉 이거는 뭐냐면 실제 내가 신입사원보다 조금 더 한 2년, 3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량적인 스킬이 필요하다기보단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게 더 많이 필요하구나. 무슨 말이에요? 많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즉 이 역량을 말씀하셨네요. 또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와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함께 갖춘다면 생산 직무에서 반드시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직무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이 이 생산 직무와 생산 관리 직무와 생산 기술 직무와 특히 생산 관리 쪽이 뭐 산업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빼놓는다면 생산 직무와 생산 기술 직무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 저도 입사 전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인데, 자, 잘 보세요.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소에서 설계된 부품 및 차량을 공장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작업 방법, 생산 설비 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잠깐 저를 보실게요. 지금 최근에 기아 자동차에서 새로 나온 차가 K5가 페이스리프트를 했어요.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 기존의 K5에 이제 생산 공정이 있겠죠. 근데 페이스리프트를 했다는 것은 범퍼라든지 뒷부분에 있는 뭐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꿨을 거고 아니면 엔진의 출력을 조금 더 높였을 거고 즉 뭐예요? 기존의 생산 공정과는 약간의 다른 점들이 있을 거예요. 즉 그것을 했을 때 새롭게 설계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새롭게 설계된 이 K5 페이스리프트 더 뉴 K5인가 그럴 거예요. 그 차가 이 공장에서 제대로 다시 한번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다시 한번 K5 페이스리프트가 설계됐던 부품 및 차량을 공장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틀을 짜는, 프레임을 짜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다? 생산 기술이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연구소에서 설계된 차량을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R&D에서 설계 도면을 만들어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시운전 차량이라고 할까요? 시범 차량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게 오케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양산 차량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공정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때 생산 기술자들이 투입돼서 기존의 공정이 이랬는데 이런 공정으로 한번 바꿔보자. 무엇인가 조금 더 투입시키자. 이 부분을 변경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된 것을 실질적으로 공장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가 하는 것이다? 생산 기술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직무, 아까 원래 직무로 갔어요. 생산 직무는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 이것대로 그냥 생산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즉 생산 기술자들이 공장에 대해서 쫙 짜놓으면 그걸 실질적으로 공장에 운영할 수 있도록 실제 오퍼레이팅 역할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생산 직무다. 생산 직무가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도록 판을 짜고 설계된 판을 직접적으로 공장에다 짜는 건 누가 하는 것이다? 생산 기술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는 조립부서처럼 직접적으로 생산과 품질을 책임지는 부서, 공장에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점검하고 품질을 점검하는 부서도 있고 또 생산관리부서처럼 생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도 이루어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생산기술 직무로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생산기술 직무는 여러분들이 4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M이라고 하는 조건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M이 무엇인데요? 매니저. 우리가 공장에서 실질적인 어떤 생산이 이루어지려면 실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머신, 기계가 있어야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머티리얼, 자재 같은 것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에 실제 어떠한 생산 방법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죠. 생산기술자는 그래서 이 메소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기여를 하겠죠. 자, 신차 개발, 신공장 건설 및 생산공장 품질 향상, 생산을 위한 핵심 업무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차가 나옵니다. 지금 아마 제네시스 G80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제네시스 G80이라고 하는 것을 양산해내기 위한 신차 공장 공정 모듈을 또 짜야 되겠죠. 그다음에 신공장 건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기아차가 3개 공장 이외에 국내 1개 공장을 짓는데 아니면 해외 어떤 공장을 짓는데 그럼 그 공장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됩니까? 설비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 한 대를 생산해내기 위한 공정을 깔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한다? 생산 기술자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생산 공장 품질 향상,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깔아놓으면 이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양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필요한 아니면 어떤 로스되는 그런 부분들을 줄여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가장 로스를 줄이면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다? 생산 기술자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을 위한 핵심 업무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기본적인 어떤 생산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의 가장 커다란 어젠다가 뭡니까? 바로 친환경차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 기술 이런 것들 역시 생산기술자가 담당한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어때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공장과 결합했을 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게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잖아요. 즉 그런 부분들의 스마트 팩토리는 또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누가 하는 것이다? 바로 생산기술자 분들이 하시는 그런 직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기술에는 뭐 생산기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개발하는 것 아니면 선행 생산 기술, 그다음에 이 선행된 것이 오케이 되면 양산하는 양산 생산 기술, 그다음 툴링 기술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프레스 금형 기술과 엔진 생기에 있는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건 좀 뒷부분에도 나오니까 좀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자, 생산 기술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때나 아니면 공장 프로세스를 개선할 때 바로 투입되는 것이 생산 기술 직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생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거 비단 자동차로만 보지 마세요. 휴대폰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공정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화학 제품을 생산하시는 모든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대입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언제 들어간다? 다양한 종류의 어떤 생산, 제품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때 누가 들어간다? 생산 기술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실제 기계공학과 아니면 어떤 산업에 따라서 화학공학과나 전기, 전자공학과 친구들이 같이 어레인지돼서 각각의 산업에 맞는 생산 기술 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실 겁니다. 자, 다양한 생산 방법을 아까 공법을 검토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증명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양산 라인에 실질적인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면 내가 생각해온 어떤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실제 공장에 반영하면 이것이 반영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 그것에 있어서의 어떤 좀 매우 흥미로운 직무입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필수 역량은 무엇입니까? 자, 고체 역학이나 카티아 프로그램 같은 설계 툴. 그래서 카티아 프로그램, 기계공학과의 친구들이 거의 카티아 프로그램 많이 써서 거의 자동차 회사 벤더 쪽 아니면 실제 완성차나 벤더 쪽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당연하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되니까 역학이라든지 카티아 프로그램 했던 친구들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모두 기계 전공자는 아니지만 기계에 관련 이런 기계 전공에 관련한 역학이라든지 3D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있어서 설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이 당연히 지원을 하겠죠. 그다음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길 좋아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열의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마음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언뜻 보기에는 그냥 문장으로는 되게 쉬운 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협업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얼마나 속이 터지고 정말 참 느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열린 마음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지 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에 남았던 때는 당연히 뭐 내가 구현한 대로 생산된 자동차를 봤을 때 또 매번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새로운 신차가 생산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차가 생산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 차의 새로운 기술이나 분야에 내가 도전했었는데 그 노력이 성공적으로 어떤 결실을 봤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뿌듯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 이거는 올해 지금 기아자동차가 실제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많이 뽑는 부분이 또 이쪽이 되겠죠. 생산 기술과 생산 운영 쪽이 가장 많은 부분이 뽑힐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아까 보신 것처럼 선행 생산 기술이 있다. 양산 생산 기술이 있다. 그다음에 툴링 기술이 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뽑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생산 쪽에 투입되어서 제조 공정 관리와 생산 관리 쪽에 가장 많은 분들이 뽑히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현대자동차로 넘어갈게요. 조금 더 비슷한 내용들 많이 겹치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좀 스킵을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생산이라고 안 그러죠. 플랜트 운영이라고 합니다. 플랜트라고 하고요. 첫 번째 플랜트 운영을 볼게요. 자, 플랜트 운영은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수한 품질의 차량, 내가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량을 만들 거야. 근데 그 차량을 언제 만들어요? 적기에 양산해야 되잖아요. 제네시스 G80이 디젤이라고 하는 모델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 디젤이 언제 출시되는 겁니까? 라고 해서 12월 달부터 사람들이 계속 언제 출시돼요? 12월에서 1월에서 2월까지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답변이 무엇이냐면 지금 공장 쪽에서 라인을 깔고 있습니다. 공장 쪽에서 기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장 쪽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공장에서의 사정을 얘기해줘요. 근데 소비자들한테 약속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1분기까지는 제네시스의 G80 디젤을 출시하겠다. 그게 뭡니까? 적기에 양산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생산 업무 지원해야 되고요. 직접, 간접 생산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이죠. 직접 생산 부분은 기아자동차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이라고 해서 생산 부분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걸 얘기해요. 간접 생산 부분은 품질 관리 등 직접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을 바로 간접 생산이라고 합니다. 자, 생산 운영. 여러분들이 자동차 생산의 기본 과정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이죠. 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철판이잖아요. 철판을 패널로 제작하는 것이 바로 프레스가 되겠죠. 이런 패널들을 하나하나 조립하고 용접해서 차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차체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차체에다가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색을 입히는 것이죠. 도장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부식보라고 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의장이라고 합니다. 의장은 실내외 부품을 장착하고 배선 배관으로 차량을 완성하는 이 차량 조립 4단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4단계 공정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 그래서 공정 개선. 역시 마찬가지. 공장에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영업 쪽에 있어서 현대자동차 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뭐겠어요? 매출을 늘리는 거죠. 즉 만들어져 있는 차를 많이 판매하는 게 영업사원 쪽에 있어서의 롤이죠. 그다음에 생산 쪽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생산 쪽에서는 낭비되는 것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양산율을 높여서 투입되는 비용 대비 나오는 아웃풋, 자동차 실질적으로 양산된 자동차의 어떤 성공 대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죠. 즉, 이 영업 쪽에 있어서는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생산, 이런 제조 쪽에서는 원가를 최대한 적게 투입해서 투입된 원가 대비 제품을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 그 회사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 개선. 우리가 똑같은 라인이지만 어떻게든 조금씩 개선을 해서 조금 덜 투입시켜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생산 쪽에서의 역할이 되겠죠. 그다음에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생산 기술 쪽에서 쫙 깔아놓은 것을 최대한 알맞게 잘 적용하는 역할이다. 그다음에 생산 라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품질 관리.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질문하시는데 품질 관리는 뭐예요?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품질을 관리하는 거고요.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생산 기술 쪽에서 아무리 잘 깔아놔도 항상 자동차는 조립 부품이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있어서 품질 쪽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제대로 된 품질의 차량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생산 공정 단계에서 품질 관리가 개입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만들어져서 선적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출고되기 전까지 생산 플랜트 라인에서 품질 관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요건 볼게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품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플랜트 운영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품질 관리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전사에서 하고 있는 품질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얘기하기로는 뭐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긴 하는데 플랜트 운영 쪽에서의 품질 관리는 차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그리고 여기 선적되기 전, 출고되기 전까지, 즉 고객한테 인도되기 전까지의 품질 관리의 역할을 플랜트 운영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 고객이 차를 받아보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 뭐 파란 손이라고 하죠. 블레인즈 서비스, 현대자동차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전사 품질 쪽에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어찌됐건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차가 불량품이 나오지 않고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누가 하는 것이다? 품질 관리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 관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산 관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생산에 투입되는 게 아니에요. 야, 차가 효율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제네시스 G80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기자 수요가 2,000대야. 근데 우리가 지금 한 달에 300대밖에 못 만드니까 이 300대를 최대한 우리가 몇 달, 7달을 해야 사람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잖아.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300대가 다 생산될 수 있도록 이 수요를 짜는 거예요. 수요 공급을 짜는 거죠.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생산 이익을 한 달에 300대씩은 만들어내야 돼라고 하는 걸 수립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한 달에 300대가 문제 없이 나와서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지 그 전까지의 과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생산 관리가 하는 것이죠. 생산 관리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생산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모든 공장에서 있는 과정들을 다 컨트롤하면서 어찌됐건 우리는 한 달에 300대 이상씩, 300대씩은 무조건 만들어내야 돼.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부품은 어떻게 하고, 공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다음 품질을 어떻게 잡고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생산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신차 투입이나 신사양 적용 시 사전 준비하고 시뮬레이션을 준비한다. 자재 물류 관리 당연히 중요하겠죠. 300대씩을 하려고 한다면 물론 각각의 팀이 있겠지만 항상 총괄해서
소위 얘기해서 헤드가 되어가지고 지금 문제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점검하는 일을 코디네이팅하는 역할을 바로 생산관리가 하는 것이죠. 그다음 부품도 역시 따지는 것이고요. 공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는 것이라서 공장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것이 바로 생산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포, 플랜트 운영과 기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까 똑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새 공장을 건설한다, 기존 공장 개선한다, 설계하고 만드는 게 바로 기술이 하는 역할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장을 운영해서 차량을 생산해내는 일이 운영이다. 근데 기가 막힌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 붕어빵 틀을 제작하는 일. 붕어빵 틀을 제작하는 일이 누가 하는 것이다? 생산 기술이 하는 것이다.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붕어빵이 계속적으로 잘 만들어지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산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해되셨죠? 플랜트 운영은 붕어빵을 만드는 거예요. 플랜트 기술은 뭐예요? 붕어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플랜트 기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4M, 그렇죠. Man, Machine, Material, 메소드를 직접 설계해서 보다 발전된 생산 환경을 구축하는 역할이다. 신차 개발, 신공장 건설, 생산 품질 향상 등 현재의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고 또 역시 선행적 연구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생산기술 기획 역할을 한다. 중장기 운영 방안에 따라서 신공장, 신차 생산 등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업무다. 그래서 투자나 교육 등 어떤 실질적인 어떤 조직의 지원 업무도 시작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개발 업무입니다. 미래제조기술 동향, 신소재 적용, 친환경차 생산 등 기술 R&D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개발의 역할이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후에는 검증을 거쳐서 양산에 적용해서 제조 경쟁력 확보에도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선행 생산 기술은 신차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설계 단계부터 들어가는 거죠.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연구 쪽에 설계를 검토한다는 것이죠. 즉 R&D 쪽에서 설계를 잘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차가 잘 생산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같이 검토한다는 게 선행 생산 기술이고요.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고려해서 구조 검토하고 효율성 개선 사항을 제안해서 생산 방식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산은 선행해서 이제 오케이 됐잖아요. 사전 검토해서 설비, 공법, 작업자에 대한 계획을 실질적인 생산 공장에 적용해서 양산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양산 생산 기술입니다. 또한 새 공장 건설한다, 기존 공산 향상시킨다 그러면은 똑같은 부분을 만든다라고 한다며, 그렇죠? 그럼 양산 기술자가 그대로 투입돼 가지고 그 라인을 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 전수하고 있고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번외적인 얘기인데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졌죠. 가장 바쁘고 가장 야근을 많이 하는 직무가 생산 기술직입니다. 그다음에 생산 운영 그쪽 이제 공정이겠죠. 그쪽 얘기로 한다면 왜냐하면 실제 공장을 건설하고 나서 라인을 쫙 깐다면 이게 진짜 불량품 없이 바로바로 모든 제품들이 잘 나오면 좋은데 실제 그렇게가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불량률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어서 실제 이런 새로운 공장을 건설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걸 개선하려고 할 때 실제 기술자 아니면 운영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체력도 있어야 되고요. 꼼꼼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툴링 기술은 설비나 금형 등을 개발해 제작하는, 즉 무슨 말입니까? 이런 부분들, 신차나 파워트레인이 양산 준비할 때 있어서의 어떤 툴링, 이런 품질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서 설비나 금형 등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툴링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선택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뽑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직무로 배치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점 없는 설비 구축, 뭐 진단 개선한다, 즉 인프라적인 어떤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품질, 아까 말씀드렸죠. 제품의 품질을 총괄하고 리딩하는 직무다. 개발 단계에서 사전 품질 문제를 예방한다. 또 모든 품질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한다. 또 역시 글로벌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자, 품질 기획을 한다. 정책을 결정한다. 사업계획 수립하고요. 목표, 방침, 비전 이런 걸 공유해서 품질의식 교육을 한다는 부분. 뭐 시스템 개발해서 운영한다. 선행 단계에서 조기에 고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기획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선행 품질이죠.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그러니까 자동차는 다 조립 단계가 있으니까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품질 이슈가 나오지 않을게 점검하고 승인해서 양산을 준비하고요. 그다음 시스템별로 선행 품질 운영하고 있고 관련 부분과 긴밀한 협업을 한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보증이라고 하는 부분.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품질 관리가 실제 공장에서의 플랜트에서 품질 관리라고 했으면 이 차를 팔았어요. 그럼 양산 후에 판매된 차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로 품질의 업무라고 하는 겁니다. 개선과 보증 활동을 합니다. 신차 보증이라고 하죠. 보통 현대차 같은 경우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3년에 6만 킬로일 거고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5년에 10만 킬로일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아니면 6만 킬로라고 하는 거를 뛰는 동안에는 이 차체에 정말 운전자의 과실 없이 발생한 어떤 차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자동차 회사가 보증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겠죠.
그래서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 엔진도 그렇고 미션도 그렇고 다양한 부품들에 의해서 보증을 하는데 불만이 일단 접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예전에 산타페에 물이 샜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뭐 소렌토도 약간 누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대자동차에 있어서의 품질 문제가 좀 자꾸자꾸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분의 설에 의하면 설계 단계에서 너무나 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신차 주기가 굉장히 좀 많이 짧아졌거든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또 2년에 한 번씩 바로 신차가 나오고 있는 트렌드에 따라서 요즘 트렌드가 워낙에 빨리 변하니까요. 그렇게 따라서 어떤 디자인이 변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이제 신차로 바뀌면서 설계 과정에서 있어서의 이것을 실제 양산 과정에서 못 따라주기 때문에 이런 어떤 누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더욱더 큰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분야가 난 품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품질만큼은 타협하고 싶지 않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쪽으로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풀어내셔도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봐도 향후 자동차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로열티라고 하는 부분을 봐도 품질이라고 하는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죠. 법규 기준 충족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이라고 하는 것과 아까 플랜트 운영에서의 품질이 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봤더니 품질 직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적으로 그다음에 좀 전사적인 어떤 기획을 하겠죠. 정몽구 회장이 올해 현대자동차는 매출보다도 품질 경영에 조금 만전을 기해라라고 한다면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획이 세워지겠죠. 그다음에 플랜트 운영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어서의 현장의 최접점에서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이번에 2018년도에 나온 채용 공고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시는 부분이 매니팩처링일 거예요. 연구개발 쪽은 뭐 거의 대다수의 친구들이 뭐 지원은 하시겠지만 석사분들이 이제 많이 가실 거고요. 가장 많이 이공계 분들이 가시는 쪽이 이쪽 구매 부품 개발이라기보다는 플랜트죠. 플랜트 운영과 기술과 품질 쪽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까 기아자동차에서 보셨던 직무, 현대자동차에서 보시는 이 두 가지 직무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깐 동안 30분이랑 시간 동안의 품질,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생산 관리, 그 다음에 생산 기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차이가 나시나요? 제가 일부러 기아차와 현대차에 있는 블로그를 좀 갖고 왔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그냥 읽지 마세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 일이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여러분들이 가정해 놓으시고 이 자동차를 만들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이 직무의 역할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아본 직무는 아마 이공계 친구분들께서 가장 많이 지원하시는 그런 분야일 겁니다. 가장 많은 곳에서 뽑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시고요. 뭐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산이 됐건, 생산 기술이 됐건, 품질이 됐건, 또 연구 개발이 됐건 많이 지원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원하시는 곳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육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